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화 세무 솔루션 닥터북 개발자 닥터코 지영입니다. 오늘은 2026년 하반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병현 세무조사를 간편하게 조사해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예방 솔루션을 만드실 수 있는 무료 점검 안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첫 글에도 보시면, 제목도 보시면 세무조사가 최근에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비정기조사도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기조사는 보통 1년을 나오죠. 근데 비정기조사는 어떤 혐의가 발견이 되기 때문에 최소 한 3년 정도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예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죠. 조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무조사를 아직도 계속 강조했죠. 점검을 미루는 이유는 자체적인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닥터북을 통해서 자동화 세무 리스크를 점검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최근에 세무조사가 있었던 항목을 위주로 신고서를 기준으로 점검을 하는 서비스를 갖고자 합니다. 원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자료를 공유하시거나 이러진 않아도 되고요. 물론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리포트를 작성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안내장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무상 간편조사 이벤트입니다. 물론 이제 상세 점검으로 들어갈 경우는 비용이 일부 부담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세무조사 걱정되고 조사 비용 좀 부담스러울 때는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참석을 하셔서 신청하셔서 자체 어떤 세무 리스크가 있는지 측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세무 리스크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가공경비입니다. 자, 이 가공경비는 가짜입니다. 가짜. 자, 원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게 이게 가짜 경비예요. 어떤 게 가짜일까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건비를 집어넣으면 가짜 인건비가 될 거고요. 실제 사용하지 않은 타 병원의 경비가 들어와 있어도 가짜가 될 거고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로 그냥 한 줄로 가짜 경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좀 심각한 경우죠. 그래서 증빙 없는 가짜 경비를 입력해서 손익계산서의 경비를 부풀리는 그런 효과죠. 그러면 세부적인 계정별 원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들이 점검을 안 하신다면 실제 조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눈여겨보는 거는 신고 내용 중에서 가짜 경비가 있지 않는가라는 점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할 수 없이 경비가 부족한 병원들은 가사 경비의 비율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게 현실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 개인 진료라든가 명품이라든가 자녀 교육비, 누가 봐도 가사 경비가 명확함,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떤 정도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는 원장님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추천을 드립니다. 무조건 전체적인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줄어서 내가 세금을 덜 낸다 라고에 만족하지 마시고, 병원 특성상 세무조사의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경비가 나오면 나중에 일부는 경비부인 당하겠죠. 그러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한 번 정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사경비도 신경을 쓰고요. 자, 최근에 감가상각비 오류가 점검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위자산이 올라가 있거나, 허위자산이라는 얘기는 재료비가 감가상각에 올라가 있거나 실제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자산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누락되는 경우가 조금 심각한 사례인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영업권,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를 좀 보게 돼요. 이 감가상각 명세서는 사실상 매월 관리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연도 말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서 들어가 있는 자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한 번도 보시지 않은 원장님분도 계신단 말이죠. 개원 이후에. 그러면은 내가 인테리어나 시설 자금이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빠져있는 경우도 저희 경험상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근까지도 계속 정기적으로 세미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간단한 목차 위주고요. 저희 세미나에 오시면 실제 사례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라든가 아니면 세무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신경을 못 써서 발생한 손해, 이런 부분들은 실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세미나가 접수가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지역에서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지역의 세미나를 안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서 오류를 잡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원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인데 바로 국세청의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겁니다. 국세청에 개인으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인증서가 아니라 개인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특정한 메뉴를 들어가시면 국세청에서 원장님 병원에 대해서 소득률은 어떻다, 비용은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아니면 어떤 지적사항은 이렇다라는 거를 연도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고 신고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확인 없이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점검을 하다 보면 원장님하고 이제 국세청도 홈택스로 들어가 보실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들어가 보셔서 같이 확인해 보는데 거기에는 원장님께서 예상치 못한 어떤 세무 리스크가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점검할 때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 누락이라는 거는 뭐 의도성을 가지고 누락하는 부분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원장님과 세무대리인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하는 누락이 증가가 큽니다. 자, 첫 번째로 해외 결제분. 요즘에는 AI나 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원장님들이 그런 걸 많이 실질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또 나름의 기획할 때 많이 쓰시던데 해외 결제분은 세무대리인이 확인이 불가능해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 결제분은 현재 세무대리인들이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스스로 챙기지 않으시면 그냥 바로 누락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개인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사업자 증빙으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면은 개원초라든가 아니면 페이닥터 시절에 우리가 주민번호로 개인 현금 영수증을 쓰셨다가 개원 이후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현금 영수증을 쓰시다 보면 이게 개인으로 집계가 돼요. 그러면 이 역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으로 돼 있는 거는 사업자 지출 증빙이 아니라 소득공제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일단 원장님이 챙기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분실을 해서 다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추가로 발급을 받으셨을 때 바로 등록하지 않으면 또 등록의 시간차가 발견이 되죠. 시간차가 발생이 되면 역시 또 누락이 됩니다. 여타의 이유로 누락되는 경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누락은 누가 챙겨야 되냐면 바로 병원에서 챙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선전비 부분을 누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겁니다. 실제로 점검하던 병원들 중에서 블로그나 이런 홍보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광고 쇼폼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물론 기획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기획서들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냐? 기획서가 반영이 되면 담당 세무대리인께서는 반드시 광고 선전비나 기타 홍보비로 계정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획서 같은 거 없이 그냥 신용카드에서 헤어살롱이 얼마, 사진 얼마 이러면 누가 봐도 개인 가사경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될 수 있더라.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해외를 가시더라도 학회 이런 거 다니시잖아요. 가까운 일본이나 뭐 유럽도 학회 많이 가십니다. 이 역시 학회에 관련된 증빙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어드미션 받은 거 결제 내역 제출하지 않으시면 담당 세무대리인께서 아실 수가 없어요. 자, 5번 인출금. 인출금이라는 거는요 좀 생소한 건데 원장님이 이 계정별 원장이라는 걸 받잖아요. 저희도 같이 점검을 할 때 인출금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계정은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거는 업무에 관련된 경비가 아니다라고 간주한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중복으로 결제가 됐다거나 이런 내용들일 경우에는 인출금이라고 해서 경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명확히 원장님께서 더블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세무 대리인께서 하시는 내용들은 세법이나 경험에 기초하여 초안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크로스 체크나 더블 체크는 원장님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등한시하게 되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누락의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은 이제 비교적 원본이 필요하겠죠. 이건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님께서 점검을 하시는데, 나는 원본을 제공할 테니,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겠죠. 원본을 제공할 테니 뭐 더블 체크를 해달라고 하시면 뭐 가능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상 점검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잠깐 볼까요? 세무조사에 대한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치과다, 뭐 피부과다, 뭐 한의원이다, 안과다. 그럴 경우는 통상 나와서 어떤 부분을 보는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인 파악이 가능하겠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됐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해를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이 가장 무상점검의 기대효과 중에서 가장 큰 기대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누락 경비를 확인을 하고 일부 반영은 가능하겠지만, 향후에 우리 병원이 소득률이 매우 높아서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쓴다면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론 저희 세미나가 이제 정기 세미나가 있는데요. 그 정기 세미나에 오시면은 최근에 병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절세 전략을 중기, 뭐 장기에 나눠서 전략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뭐 담당 전문 세무사님이 오셔서 하시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많이 하시는 가족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죠.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아시는 뭐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전략 플랜도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랜들도 성공 사례 위주로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차 말씀을 드렸다고 했으니까 저희 닥터북에서 자동화 세무 솔루션을 어떻게 월별로 병원을 관리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잠깐 드립니다. 자, 무상점검 접수는요, 이 번호 저희 경영지원팀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안내장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추천이 저희 그 닥터북 팀장님의 추천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그 원장님이 해당하는 병과에 맞는 사례집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역시 그 저희는 이제 그 닥터 코치 분들이 병원을 관리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개인 홍보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페이버는 저희가 드려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저희 블로그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의 SNS를 보고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은 없겠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DM이라든가 아니면 소개라든가 뭐 단톡방에서 그 정보를 얻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홍길동 팀장 이렇게 추천 코드를 추천 팀장님 성함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사례집을 제공하니까 꼭 신경 쓰세요. 자, 그 다음 동영상 참고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닥터북 무료 체험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이런 내용이 된 QR코드가 있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정기 세미나 저희가 한다고 했죠. 그 세미나에서는 어떤 일들이 다루어지는지 역시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QR코드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저희 유튜브 채널 닥터북에 들어가셔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병이온 세무조사의 주요 유형을 간단하게 볼까요? 가장 큰 거는 가공경비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원장님들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가 중복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재료비를 구입하잖아요. 의약품을 구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렇게 발행된 이후에 플러스로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병현 특성상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중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중결제. 따라서 그 이중결제는 사실상 의도성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죠.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제 유형에 따라 우리 흔히 말하는 네이버페이나 쿠팡이나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이름이 들어가지 실제 원장님이 사셨던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소득세 조사나 부가세 신고 때 이거를 소명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이런 유형도 저희가 점검할 때 인증 봐드리고요. 자, 상품권 경조사비 많이 여쭤보시는데, 상품권은 보통 대장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경조사비는 그 어떤 과다하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날짜가 상식적으로 안 맞거나 그런 경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특히 경조사비는 증빙 없이 들어가는 증빙이 필요 없는 거죠. 증빙이 필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짜로 막 넣는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기장이 되어 있는지 볼 거고요. 자, MSO. 무상점검 때 MSO까지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관련된 계좌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세무조사가 나와서 MSO를 만약에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 특수관계 가족법인이다라고 하면 더더욱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보는지 만약에 뭐 제시를 해준다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자, 직업 수수료를 받는 컨설팅 회사, 용역 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용역에 대한 내용도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조사 나오면 이게 가짜인지 아니면 혹시 뭐 페이백 되는 그런 거래인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역시 어떤 내용들을 보는지 무상점검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카드 수수료 부풀리기 한참 유행 아닌 유행이었죠, 병원에서. 근데 지금은 그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이거죠. 카드사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2에서 3% 정도의 수수료 비용인데, 자, 이걸 특정 피지사를 해서 6에서 7%를 올립니다, 일단.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는 6에서 7%의 경비가 더 생기는 거죠. 2에서 3%니까 차익이 3%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2에서 3%만 카드 수수료를 내는데 특정 피지사를 쓰면서 이렇게 올린다? 차액을 페이백 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법인을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게 문제가 돼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특정 피지사를 사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카드 수수료를 해서 경비를 더 추가로 받고 있다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조사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타 이런 부분들 좀 설명드릴 거고요. 자, 프로세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원장님께서 손익계산서, 계정비료장, 엑셀 파일입니다. 감가상각 명세서, 여기에는 이제 유형하고 무형 다 들어가요. 네, 이런 거 뭐 이제 팀장들이 안내해 드리겠지만, 이런 세 가지를 자료를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원장님께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료를 공유를 하시면은 저희가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요. 내 자료니까 공유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원장님 책상에 PC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격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 접근한다는 얘기면 자료를 가져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화면을 원격으로 봐야 뭐 보일 거 아닙니까? 화면에서 저희가 원장님한테 자료를,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를 올려보고 원장을 올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보면서 그 자리에서 어떤 진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진단 상태에서 원장님께서 그러면 오늘 받은 진단을 좀 상세하게 리포트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리포트를 해드립니다. 네, 원칙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공개된 자료라고는 하지만 개인 자료니까 그걸 저희가 요청하는 건 좀 불편하겠죠, 저희도. 그래서 원칙은 무조건 원격입니다. 원격으로 하는 이유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은 뭐 방문을 하거나 이러면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이 원격으로 하면 모니터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도 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원격을 요청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격지라든가 그럴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실비는 일부 부담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원격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가 되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또 진행이 되긴 하지만 1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무리스크 점검하고 국세청 신고도움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한 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나 뭐 기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원본, 보통 카드 회사의 엑셀 파일 정도 되겠죠? 원본을 만약에 공유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 거래를 다 비교합니다. 전체 거래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누락이 된 거로 보인다라는 걸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소득세 신고가 막 끝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이제 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 누락 점검은 언제 신청하시냐면 신고 전에 하세요. 신고 직전에 하시면 좋겠죠? 신고 직전에 하게 되면 추가로 경비를 반영할 수 있고, 만약에 부가세 같은 경우도 공제받을 금액을 더 찾으면 더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직후가 됐기 때문에 약간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런 점검은 가능하겠죠. 실제 내가 사용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측정은 가능하겠죠. 그런 용도라면은 뭐 저희가 추천은 드리지만 일단 효과면으로는 조금 반감이 돼 있다.
이 유상과 무상이 있습니다. 누락경비는. 자, 누락경비 점검의 무상은 전체적인 볼륨이에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병원을 전문적으로 기장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장 패턴을 다 참고로 해서 특정 카드, 뭐 특정 계좌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누락으로 보인다. 아직 미반영으로 보인다라는 걸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는 건 무상인데요. 특정한 거래를 요구해서 특정한 거래를 자료에 정리해서 세무사무실에게 협조를 할 수 있게끔 실무 자료를 드리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저희 그 인력이 들어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매출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서비스는 신고 직전에 아니면 이제 소득세 신고가 6월이잖아요. 성실 신고 기준으로. 그럼 보통 4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요청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신고 직전으로 끝났기 때문에 역시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경영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제 병연의 세무 경영이나 일반적인 경영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무상징검이 있습니다. 모의점검. 이제 유상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병원 전문 세무사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준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간편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누락점검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거래를 다 수작업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MSO 법인 어떻게 설립하는지 대행해드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 컨텐츠죠.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는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지원해 드릴 건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장 안전하게 경비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벤처소득공제인데 실제 이 벤처소득공제 때문에 기업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디폴트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 스스로 원장님과 투자자들이 모아서 본인이 직접 벤처회사를 만들면 그러면 디폴트에 대한 위험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 역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기업을 설립해야 되고 개인 투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가 설립을 대행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병원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에 개원 초에 많이 저희가 하는 서비스인데요. 세무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 매뉴얼은 있는 거를 그냥 뭐 전자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월별로 병원마다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달라요.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매뉴얼이 월별로 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동영상 그리고 PDF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세미나 진행하고 있고 월 관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세무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경영 분석과 거기에 플러스 이제 뭐 세무 리스크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바로 순이익경입니다. 내가 매출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떤 포션으로 되는 건지 라는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닥터북은 물론 들어가고요. 닥터북과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 관리합니다. 저희 담당 코치분들께서 월로 관리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고요. 자, 동업약정서. 작년에도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세미나를 했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공동개원 리스크죠. 예, 저희가 지금 그 연락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공동개원이 시작을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그 약정서라든가 이런 가이드북이 있어요. 제가 그 가이드북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뭐 채널 등록하시고 이런 소정의 절차는 좀 필요하지만 동업에 관련된 부분은 동업을 만약에 지금 준비 중이시거나 하신다고 한다면 약정서나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업을 한다는 얘기는 언젠간 헤어진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헤어짐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서로 간에 페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병원에서는 굉장히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동업약정서 분쟁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하는 그 세금 잡는 닥터북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절세나 이런 사례를 간단하게 오픈될 수 있는 부분만 잠깐 얘기하는 그런 블로그고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것도 유튜브 채널이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실무 교육이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이제 뭐 미니 포커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비용은 크지 않으니까 만약에 병원에 관련된 세미나를 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 들어가셔서 관련된 세미나, 이런 포커스 세미나 이런 비용들을
이건 뭐 5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 요즘에 세미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구나, 아니면 조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그 리얼한 오프라인 세미나 툴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전문가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오프라인은 이제 리얼하게 소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요청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최근에는 병원의 네트워크나 아니면 비슷한 병과 비슷한 연차의 분들이 이제 모여서 맞춤형으로, 예를 들면 뭐 치과 개원하신 지 3년 미만 되신 분들끼리 어떤 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그 해당되는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만으로도 세미나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짧게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꽤 시간이 됐네요. 지금 저희가 무상점검하는 이유나 기대 효과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세미나 신청하셔서 오시고 또 원격도 받으셔서 미리 사전에 리스크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